예, 이번 시간 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임수인데 임수일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. 임수 이제 일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임수는 이제 의미하는 게 큰 강물, 바다, 그리고 이제 호수, 저수지 이런 걸 의미하죠. 그래서 또 이제 맑은 물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임수일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작지가 않죠. 좀 스케일이 좀 크죠. 그리고 이제 강이나 이제 바다나 보면 계절에 따라서 이제 자주 바뀌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채롭고, 그리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좀 이렇게 익숙한 어떤 그런 포용력을 가진 어떤 그런 기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임수가 이제 의미하는 게 이제 일단은 양이죠. 이게 양이니까 일단 양의 속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. 음적 속성, 양적 속성 나뉘는데 이제 갑병, 무경, 임은 이제 양간이고, 이제 을정, 기신, 계가 이제 음간이잖아요.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간이 일단 양의 속성은 당연히 있죠. 특히 이제 임수 같은 경우도 큰 강이나 이제 바다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양적 속성이 있습니다. 일단 활동성이 좀 강하고, 그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도 외부로 잘 나타내기도 하고, 그리고 좀 능동적이고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임일간인데 이제 여기에 60갑자 중에서 60개 중에서 총 6개의 그 임일간이 있죠. 인하고, 그 다음에 임진, 이무, 그 다음에 임신, 임술, 임자. 이렇게 있습니다.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임수일간이 어떤 양적 속성인데, 또 임수일간이 또 자존심이 또 굉장히 만만치 않죠. 전체적으로 간목, 병화, 무토, 경금, 임수가 이제 양의 천간인데요. 전체적으로 다 양간이 좀 자존심합니다. 그런데 이제 임일간도 마찬가지죠. 여기 임인을 보면, 임인은 이제 12운성상 이제 병지에 들어가서 굉장히 좀 이건 좀 활동적이죠. 굉장히 활동적입니다. 활동적이고, 임진하고 요 임술은, 요거는 또 이제, 이거는 두 개는 이제 괴강에 들어가죠. 괴강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, 이제 우두머리, 북두칠성이 이제 앞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건데, 굉장히 뭐냐면 이제 이게 남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고 아주 내가 이제 최고다, 우두머리다,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임일간 총 6개 중에서 일단 2개, 임진, 임술이 괴강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. 괴강이라 봐야 무술, 경진, 경술, 임진, 인술, 요 정도인데, 그 중에 2개를 갖고 있는 거니까, 임일간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자존심 세고, 그리고 이제 한 성격 한다,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, 세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임오 같은 경우는 이제, 이 사주는 지장 간에 정관하고 정자를 깔고 있고,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, FM이고, 아주 반듯하죠. 임오일간 그렇습니다. 임신, 일간, 임신일주, 이 사주도 아주 성격 밝고, 좀 한석에 하지만, 그래도 굉장히 좀 밝고 명랑합니다. 임술, 괴강이잖아요. 만만치 않죠. 그리고 이제 임자는 이제 또 간여지동에 들어가서, 임자일주는 이제 천간과 지지가 전부 다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죠. 자수 안에 이제 임수하고 계수가 있는데, 한 가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, 정말 임자일주는 한 고집, 한 성질합니다. 예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임이라고 하는 어떤 이 천간이 큰 바다나 강물 이런 걸 의미하는데, 큰 바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바다, 강 이런 건 모든 어떤 지천, 지류를 다 받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런 오염된 물이든지 깨끗한 물이든지 다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
일단은 임일간 자체는 이제 성격적으로 포용력이 좀 많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체적으로가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작은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가 않고 굉장히 좀 그 씀씀이나 여러 가지 어떤 행동하는 어떤 그런 범위 이런 것들이 좀 큼직큼직하죠. 그래서 임일간이 좀 호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임일간이 자기를 갖다가 확 드러내거나 또 그렇지는 않아요. 이게 나름대로 깊이가 있어서 생각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정말 좋게 보면은 포용력 있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이제 그 생각의 어떤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좀 뭐 이제 좀 그렇게 얘기한다면 약간 좀 음흉하다. 도대체 저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.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, 남들이 볼 때는 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. 임일간이. 그러한 어떤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. 그래서 임수일간을 가지신 분들 성격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생각은 깊은데 도대체 그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임일간은 오랫동안 사귀어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성격,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임이 이제 뭐 바다, 뭐 강, 호수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조용한 것 같지만 또 바다에 한번 폭풍우가 한번 밀어닥치면 엄청나죠. 뭐 강도 이제 뭐 비가 많이 와서 넘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임일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한 번에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임수일간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러한 것들을 잘 유의해서 이제 그 관계를 맺으시고 가능하면 자존심을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임수일간의 어떤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본다 그러면 큰 강이나 큰 바다, 호수다 이런 걸 연상을 하게 되면 임수일간이 어떠한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 잘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희귀이론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. 이제 일간 희귀론입니다. 일간 희귀론인데 이거는 이제 희하고 기를 따집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일간하고 관계를 이제 보는 거죠. 일간 희귀론은 이제 적천수 이제 진가론에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적천수의 진가론에 나오는 이 진신의 개념은 일간, 그러니까 일천간이 다른 천간과의 관계를 알아봐서 그 천간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, 그러니까 뭐 그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되냐 아니면 크게 뭐 안 좋은 관계가 되냐 아니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관계가 되느냐를 알아보는 건데 굉장히 좀 사주 분석에 유용한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늘 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임수죠. 임수일간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전부 임수일간에 대비를 해서 희냐 기냐를 논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간목하고 을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식신하고 상관인데요. 이제 큰 어떤 호수나 강물의 옆에 있는 이런 나무나 이제 초목 이런 것들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임수가 깨끗한 물도 되고 그래서 이 임수가 간목이나 을목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 식신상관의 어떤 좋은 점이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말도 좀 잘하고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간목하고 을목은 이제 희로 보겠습니다. 간목 을목. 그리고 이제 병화가 이제 오죠. 임수는 이 병화를 봐야 됩니다. 임수는. 큰 강이나 바다 이런 큰 호수 이런 건데 스케일이 좀 작지가 않죠. 근데 거기에 태양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죠. 이게 이제 뭐
강휘상형이라고도 합니다. 강휘상형. 이 강휘상형이라고 하는 거는요, 이건 이제 큰 바다나 호수나 이런 데서 태양이 이제 비치니까 서로 이제 강이 이제 빛나는데 서로 비추어져서 서로가 잘 어우러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뭐냐면 바닷가에 푸른 파란 그 바닷물이 있는 바닷가에 아주 그냥 태양이 딱 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또 자연론적으로 봐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. 바다와 태양이라는 거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재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갖춰진다 그러면 그래도 뭐냐면 이 임수가 병화를 본다 그러면 재물운이 아주 좋은 사주로 구성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일간 희기론, 진신론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병화는 이제 희에 들어가겠습니다. 희에.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되겠죠. 이제 정화는 이게 이제 합을 하죠. 합을 하는데 뭐 병화보다는 이제 그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합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정제가 되잖아요. 정제. 큰 바다나 강물 옆에 있는 뭐 화롯불, 뭐 모닥불 뭐 이 정도인데 아무튼 뭐 썩히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정제가 되고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무토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강이나 큰 어떤 호수나 이런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물에서 만약에 이제 임수가 너무 이제 강하다. 이렇게 뭐 자월에 태어난 임수는 굉장히 강한 거죠. 이런 사주에서 이 무토가 이렇게 큰 강의 어떤 그런 넘치는 힘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. 제방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무토는 임수에 있어서는 희로 보면 되겠습니다. 진신입니다. 진신. 예. 무토는 진신에 들어갑니다. 이 진신의 개념에서 지금 여기 들어간 게 다 진신들이 이제 좋은 의미의 이제 좋은 의미의 천간인데 이 진신들은 지지의 통근을 해야 자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. 그냥 지지의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거는 사실 큰 진신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토가 있죠. 아마 기토탁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이제 이거는 이제 깨끗한 물이고, 이 기토는 아시겠지만 뭐 이제 기름진 땅이나 뭐 전답 이런 흙이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섞이면 이제 기토탁임이라고 해서 흙탕물이 된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육친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정관이 되죠. 정관이 되는데 정관은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임수 일간한테 기토는 이상하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. 실제 사주를 분석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사주를 이제 그 임상을 해봐도 임수 일간이 기토를 만나면 그렇게 좋은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 기토탁임이라고 한다는 거는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기토는 기로 보게 되겠습니다. 기. 경금이죠. 이제 경금인데 경금, 신금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경금은 이게 이제 바위를 의미하죠. 큰 바위, 뭐 쇠 이런 걸 의미하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죠. 산에 가면은 물이 나오는 것은 여지없이 그 주변에 다 그 돌이나 이런 바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폭포 밑에도 다 바위죠. 흙에서 뭐 이렇게 물이 나오진 않잖아요. 결국은 뭐냐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어떤 큰 바위와 임수와의 관계는
서로 간에 상호 관계에서 서로 생애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금은 이제 희로 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 신금인데요. 신금은 이제 보석금이잖아요. 이제 뭐 수정, 보석금, 그다음에 아주 날카로운 칼 이런 건데 이 임수는 맑은 물입니다. 그래서 이거 뭐 도세주옥이라 그러죠. 뭐 도세주옥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이런 보석금이나 이제 어떤 그런 도자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쓸모있게 만들고 빛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신금과 임수와의 관계는 서로 간에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잘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희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정인이 되죠. 이렇게 이제 사주가, 신금이 이제 뭐 지지의 뿌리를 내리고 천간에 투했다 그러면 이 임수일간은 굉장히 머리도 좋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그런 사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가 있죠. 임수를 보면 이 정도는 이제 좀 나름대로 경쟁력도 있고 굉장히 두뇌도 좀 명석하고 그다음에 임수일간의 어떤 그런 그 장점의 어떤 포용력과 그다음에 활동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세지기 때문에 좀 이건 좋다고 봐야 되겠죠. 임수는. 그래서 임수는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너무 또 이제 강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임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로 이제 보겠습니다. 뭐 임수가 하나가 또 왔다 이러면은 이제 좀 굉장히 이건 또 달리 봐야 되겠죠. 이제 사주 자체가 한 가지 오행으로 일단 몰리게 된다는 거는 사실 뭐냐면 그 장점보다 단점이 좀 많아지죠. 그리고 이제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세 개가 모인다고 한다면 뭐 네 개가 모인다고 한다. 이거는 이제 그 조금 불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개수죠. 개수는 뭐 큰 강이나 뭐 바다 뭐 이제 이런 뭐 저수지, 호수 이런데 뭐 비가 막 내리는 그런 격이죠. 뭐 물에 이제 또 이제 물이 오니까 물에 물 탄 거죠.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이제 사주 어떤 구성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놀랄 수 있지. 이 개수가 임수한테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는 좀 사주 원국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.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개수는 중간 정도로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뭐 임수 이렇게 봤는데요.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주 원국의 전체적으로 보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바탕적인 게 일간 희기론입니다. 그래서 일간 희기론을 잘 익히시면 사주 분석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이니까 요 내용들은 잘 익혀두시면 사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